우리 밥상에 오르는 무. 참 친숙한 채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내복자라는 이름으로 아주 귀하게 쓰여왔다는 사실은 아마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으로서의 무, 그리고 약재로서의 내복자, 이 둘에 담긴 오랜 지혜를 함께 차분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렇죠. 탕에 들어가면 국물이 어찌나 시원해지는지, 또 김치로 담그면 그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확 돋워오잖아요. 이렇게 늘 우리 곁에 있어서 가끔은 그 고마움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참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그런 뿌리채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무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 한때 황후의 목숨을 구한 귀한 약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이 작은 씨앗 속에 과연 어떤 이치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박한 채소 무, 밥상에서 약상으로. 한의학에서는요, 이 무를 내복이라는 옛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다스리는 약으로도 여겨왔다는 걸 의미하죠. 밥상 위와 약상 위를 오갔던 이 무의 두 얼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굵은 뿌리가 땅속에서 한창 자라기 전에 무는 이렇게 잎사귀 사이로 하얀 꽃을 소담스럽게 피워냅니다. 참 예쁘죠?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맺으려는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무의 뿌리고 오른쪽은 그 씨앗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둘의 쓰임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굵은 뿌리는 우리 몸에 영양을 채워주는 음식으로 봤고, 반면에 이 작은 씨앗은 몸에 불필요하게 정체된 것을 풀어내는 약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름이 바로 내복자입니다. 이름의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있죠. 무의 옛 이름인 내복에다가 씨앗을 뜻하는 한자인 자를 붙여서 무의 씨앗이다, 이렇게 분명히 한 겁니다. 문헌에 따라서는 나복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씨앗에 담긴 숨은 지혜. 그럼 이 평범해 보이는 씨앗이 과연 어떻게 약재로 거듭나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늦봄에 하얗게 꽃을 피우고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으면서 씨앗 주머니가 단단하게 여물어 갑니다. 그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식물 전체를 수확해서 잘 말린 다음에야 비로소 씨앗을 털어내서 약재로 쓰는 거죠. 약재 하나를 얻는 과정 안에 이렇듯 사계절, 자연의 순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채소 중에 가장 이로운 것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흔해서 소홀히 했다. 참 흥미로운 지적이죠.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있는 법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무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원리, 막힌 길을 터주는 역할. 그렇다면 이 내복자는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그 원리를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기화담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간기는 위로 치솟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이고, 화담은 몸에 불필요하게 쌓인 담, 그러니까 가래 같은 것을 사겨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래가 끓어서 기침이 나는 걸 기운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치솟아 막힌 상태로 보거든요. 내복자는 바로 이 기운을 아래로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하나의 고속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소화불량이나 가래가 생겼다는 건 이 도로 위에 교통체증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차들이 꽉 막혀서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기침도 나고, 그렇죠. 이때 내국자의 역할은 이 체증을 부드럽게 풀어서 다시 길이 시원하게 뻥 뚫리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걸 더 보태주는 보약이 아니라 막힌 것을 뚫어서 소통시키는 약, 여기에 주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황실의 구원자. 이 소박한 씨앗이 가진 힘은요, 중국 황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나라 말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서태후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서태후가 오랫동안 기침과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이들이 인삼 같은 아주 값비싼 보약들을 처방했는데
이상하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하고 짜증은 늘어가고 절대 권력자의 병이 깊어지니까 어이들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때 민간에서 초빙된 한 의원이 서태후를 진찰하고는 아주 단순한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죠. 이는 단지 무씨 9g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복용한 그 귀한 보약들이 오히려 기운을 더 꽉 막히게 만들어서 병의 원인이 되었다. 이걸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이 아주 흔한 무씨를 처방한 거죠.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 비싼 보약들이 이미 꽉 막힌 도로에 차를 더 밀어넣는 격이었던 거죠. 내복자는 바로 그 길을 시원하게 터주기 위해 처방되었고 서태후는 금세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막힌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옛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루에 한 6g에서 12g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생으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살짝 볶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차 한다고 하는데 향도 좋아지고 약의 성질도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탕약, 그러니까 차처럼 끓여 마시거나 가루나 알약 형태로도 썼고요. 특히 소화를 돕는 산사 같은 약재와 함께 쓰면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삼과 내복자의 관계인데요. 인삼은 어떻습니까?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북돋우는 대표적인 보약이죠. 반면에 내복자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흩어주는 소통시키는 약입니다. 작용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기운을 보강하려고 인삼을 먹을 때 무나 내복자를 함께 먹으면 그 좋은 효과가 서로 부딪혀 상쇄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대의 과학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이 내복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여러 양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그 효능 뒤에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밝혀내려는 노력이죠. 보시는 것처럼 항염증 효과나 혈압을 낮추는 효과, 또 항진균 작용 같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씨앗 속에 이토록 심오한 효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답은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매일 마주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깊은 가치를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주변의 평범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둘러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